5년 만에 깨어난 남편 지연 앞에서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지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내 아이 맞지?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니에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 순간 정미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서 어느 놈이랑 그런 짓을 한 거냐? 은하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외로웠어요. 지연은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말했어요. 나가 다신 얼굴도 보기 싫어. 5년의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늘 희미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은하는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 지연의 손을 닦으며 말을 걸었어요. 당신 아직 내 말 들리죠? 5년째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운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질 뿐이었죠. 은하는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소리가 남편의 심장 소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다가 다시 겨울이 찾아왔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은하는 그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병실에 와서 지연의 몸을 닦아주고 식사 시간이면 유동식을 준비했어요. 밤이 되면 간이 침대에 누워 지연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죠. 그게 은하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어머니 정미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만 좀 해. 내가 그 옆에 앉아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야. 보험금 타려는 거잖아. 정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은하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억울했지만 이젠 그저 무덤덤해졌죠. 변명한들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정미는 검은 단발머리를 단정하게 넘기며 은하를 노려봤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의 그녀는 언제나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차가웠어요. 우리 집안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 놔줘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5년째 식물인간 남편을 두고 병원에 매달려 있는 며느리라고 수군거릴 거야. 은하는 고개를 숙인 채 지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마치 밀랍 인형의 손 같았죠. 하지만 은하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남았지만 자신도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밤이 깊을수록 간병의 헌신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고통의 반복이 되어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여기는 저희가 잘 돌볼게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여기 있을게요. 간호사가 나간 후 은하는 지연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손길이 전해졌어요.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을 놓아주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죠. 지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정미가 다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딸 수연도 함께였어요. 수연은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넘기며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머니만큼 차갑진 않았지만 냉정함이 묻어났죠. 정민은 은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일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하자.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야. 은하는 정미를 올려다봤어요. 무슨 결정이요? 정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말이야. 이젠 놔줘야지. 당신도 우리 지연이도 이렇게 고통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은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민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희망? 5년 동안 희망이 어디 있었어? 당신은 그저 남편 잡고 있으면 유산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은하의 가슴을 찔렀어요. 수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힘들어요. 은하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미와 수연이 병실을 나간 후 은하는 지연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며칠 후 병원 복도는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은하는 지연의 병실 밖에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뇌 활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분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환자분도 보호자분도 이렇게 계속 고통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태진이 걸어왔습니다. 지연의 형인 태진은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은하는 그를 보자 조금 안도했습니다. 태진은 가족 중 유일하게 은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은하 씨, 괜찮으세요? 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형님. 괜찮아요. 태진은 의사에게 가볍게 인사를 한 후 은하의 팔을 가볍게 잡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태진은 동생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된 지 벌써 5년이나 됐네요. 은하는 대답 대신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진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은하에게 건넸어요. 이번 달 병원비예요. 제가 먼저 내놨으니 받아두세요. 은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제가 낼게요. 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은하 씨도 5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잖아요. 이건 제가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은하는 태진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동정과 위로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느껴졌어요. 은하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불편했습니다. 은하 씨,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정말로요. 태진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은하는 그 말이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마치 이제 그만하라는 의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수연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이성적인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연은 팔짱을 낀 채 차분하게 말했어요. 언니, 이제 놔줘요. 오빠도 언니도 이렇게 계속 고통받으면 안 돼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수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5년 동안 오빠는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가능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은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만약 눈을 뜨면 어떡해요? 제가 포기했다는 걸 알면 당신 오빠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수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이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언니가 붙잡고 있는 건 오빠가 아니라 언니의 죄책감이에요. 그 말에 은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은하는 지연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놓아주면 안 된다는 죄책감 때문에 붙잡고 있었던 걸지도 몰랐어요. 수연이 돌아간 후 은하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당신을 놓아주면 정말 끝일 것 같아서요. 그게 무서워요.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지연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진이 다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하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은하 씨,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도 쉬어야 해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여기 있을게요. 태진은 은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은하는 왠지 그 따뜻함이 불편했어요. 태진의 시선에는 동정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은하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태진이 나간 후 은하는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병실의 기계음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어요. 은하는 지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은하는 지연의 몸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지연의 팔을 천천히 닦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창밖에 햇살이 예쁘게 비치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간병인이 허겁지겁 병실로 달려왔어요. 보호자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은하는 깜짝 놀라 지연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 지연의 검지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은하는 숨을 멈췄어요. 지연 씨, 당신 내 말 들려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병인은 재빨리 간호사실로 달려갔어요. 곧 의사들이 몰려들었고 병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의료진들은 지연의 상태를 확인하며 빠르게 움직였어요.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뇌파 검사 준비하세요. 기계음이 요동쳤습니다. 은하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기적일까요? 아니면 그저 순간적인 반사작용일까요?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은하를 돌아봤습니다. 보호자분,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기적일 수도 있겠네요. 은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5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은하는 지연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당신 정말 돌아오는 거예요? 제 말 들리는 거죠?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락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의료진은 계속해서 검사를 진행했고 은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정미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정미는 헐레벌떡 병실에 들어서며 의사에게 물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깨어나는 거예요? 의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뇌 활동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미는 지연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연아,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리지? 은하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은 은하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 기적이 은하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녁이 되자 수영과 태진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지연의 병실에 모여 있었어요. 의사는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수연은 은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다행이에요. 언니가 포기하지 않은 게 맞았나 봐요. 은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무거워 보였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은하의 마음속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깨어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5년 동안 자신이 견뎌온 외로움을, 죄책감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밤이 깊어지자 가족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하만이 병실에 남았어요. 은하는 지연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전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지연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은하는 그 움직임을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희망 같았지만 동시에 불안의 예감이었어요.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깨어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요. 5년 동안 쌓아온 헌신도, 사랑도,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은하는 지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돌아오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고요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병실의 기계음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달랐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지연의 손가락이 움직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여전히 병실을 지키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은하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도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은하야, 나야. 괜찮아?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은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목소리 들으니까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잠깐만 보자. 나도 힘들어. 은하는 거절하려 했지만 도윤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은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으니까요. 알았어. 잠깐만. 은하는 간호사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도윤은 병원 근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하는 차에 올라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은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많이 힘들지? 은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은하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은하는 그 온기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도윤은 대학 시절의 친구였습니다. 은하가 지연과 결혼한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지연이 쓰러진 후 도윤은 은하의 유일한 위로가 되었어요. 처음엔 그저 친구로서 위로를 건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야, 남편분 상태는 어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곧 깨어날 수도 있겠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은하의 손을 더 꼭 쥐며 말했어요. 은하야, 이혼하지 마. 은하는 깜짝 놀라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거야.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이야. 곁에 남아. 그리고 보여줘.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은하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뿌리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복수잖아.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복수야. 내가 견뎌온 5년에 대한 복수. 은하야, 넌 너무 착해. 그래서 이용당하는 거야.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야. 도윤은 은하를 끌어안았습니다. 은하는 도윤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은하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울어. 실컷 울어도 돼. 은하는 한참을 울다가 도윤의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도윤은 은하의 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은하야, 넌 잘못한 게 없어. 5년 동안 충분히 헌신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도 돼.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직 아내야. 지연이의 아내. 도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은하는 차창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고개를 돌리자 병원 복도 끝에서 수연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화들짝 놀라 차에서 내렸어요. 수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은하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은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도윤을 힐끗 쳐다보고는 은하에게 말했어요. 오빠가 깨어나고 있는데 언니는 여기서 다른 남자랑 이러고 있었네요. 은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그냥 친구일 뿐이야. 수연은 비웃듯 말했어요. 친구? 저렇게 껴안고 있는 게 친구예요? 언니, 전 실망했어요. 수연은 돌아서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족의 신뢰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은하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은하는 지연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더러운 여자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은하는 병실에서 지연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검사를 마치고 나가자 은하는 지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지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연의 눈꺼풀이 다시 한번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숨을 멈췄어요. 지연의 눈이 완전히 떠졌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남편의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은하가 기억하던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했어요. 지연 씨, 당신 정말 깨어났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입술을 움직였어요. 은하야. 그 목소리는 5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연 씨, 당신이 돌아왔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지연의 상태를 확인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빨리 검사를 시작하세요. 의료진은 바쁘게 움직였고 은하는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정미에게 연락이 갔고 곧 정미와 수연, 태진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정미는 지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엄마. 정말 깨어났구나. 지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힘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수연도 오빠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오빠 돌아왔어요. 태진은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지연아, 잘 견뎠어. 정말 잘 견뎠어. 은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가족들의 기쁨 속에서 은하는 어딘가 소외된 느낌이었어요. 수연은 은하를 힐끗 쳐다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하나둘 자리를 비웠고 은하와 지연만 남았습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지연 씨, 물 좀 드릴까요? 지연은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전화를 다 들었어. 은하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연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5년 동안, 내가 누워있는 동안 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내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었어. 은하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연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연 씨, 지연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마. 난 다 알아. 도윤이라는 남자. 내가 그 남자랑 얼마나 가까웠는지.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위로였을 뿐이에요. 난 너무 외로웠어요. 5년 동안 혼자서. 지연은 은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외로웠다고?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기댄 거야? 은하는 무릎을 꿇고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그냥 버티고 싶었어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지연은 은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키고 싶었다고? 넌 나를 지킨 게 아니야. 넌 그냥 내 죄책감을 지킨 거야. 은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은하는 속삭였어요. 이건 벌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벌.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벌은 나도 받았어. 5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서 내가 다른 남자 이름을 부르는 걸 들으면서 말이야. 은하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지연은 은하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가줘. 난 혼자 있고 싶어. 은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은하는 뒤를 돌아봤어요. 지연은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년의 헌신이, 사랑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은하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이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하와의 관계는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아침마다 지연의 식사를 준비했지만 지연은 은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서도 말 한마디 없이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날 오후 은하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때문이었어요. 의사는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 차세요.
은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임신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건강한 아기예요.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은하는 병원을 나서며 멍한 표정으로 걸었습니다. 임신. 하지만 이 아이는 지연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도윤과의 짧은 만남에서 생긴 아이였습니다. 은하는 배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집으로 돌아온 은하는 거실에 앉아 있는 지연을 마주했습니다. 지연은 은하를 보며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와? 은하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병원 갔다 왔어요. 지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왜? 은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저 임신했어요.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임신? 내 아이겠지?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니에요. 당신 아이는 아니에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 그럼 누구 아이야? 그 남자? 도윤이라는 남자? 은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어요. 5년 동안 내가 누워있는 동안 넌 다른 남자랑 그런 짓을 한 거야? 은하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지우고 싶지 않아요. 지연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지우고 싶지 않다고? 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미가 들어왔습니다. 정미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지연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은하가 임신했대요. 다른 남자 아이를요. 정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미는 은하를 향해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같은 지붕 아래서 어느 놈이랑 그런 짓을 한 거냐? 은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미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년. 지연은 어머니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정미는 지연을 밀어내고 은하를 노려봤습니다. 진정하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 5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병원비를 댔는데 이게 보답이야?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미는 서류 봉투를 꺼내며 은하에게 던졌습니다. 이 집, 이제 내 명이야. 너한테 줄 건 하나도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은하는 그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은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하야, 괜찮아? 소식 들었어. 어떻게 알았어요? 수연 씨가 나한테 연락했어. 은하야, 지지 마. 내가 버틴 5년, 그게 복수야. 은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복수? 난 복수를 원하지 않아요. 난 그냥 용서받고 싶어요. 은하야. 은하는 전화를 끊고 짐을 계속 쌌습니다. 거실로 나온 은하는 지연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문을 닫는 순간 은하는 배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라서. 은하는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낯선 천장이 은하를 맞이했습니다. 은하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며칠 후 은하는 지연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일 법무법인으로 와. 이야기할 게 있어. 은하는 그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 이야기일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은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지연과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지연은 은하를 보며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은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혼 합의서입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은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어요. 지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없어. 내가 외도했으니까.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아요. 당연해요. 변호사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습니다. 모든 재산은 남편 측에 귀속됩니다. 은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은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할 말 없어? 은하는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지연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용서? 넌 지금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야?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도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하지만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5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넌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넌 그냥 내 죄책감을 사랑한 거야. 은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5년 동안 난 내 목소리를 들었어. 내가 도윤이라는 남자한테 전화할 때마다 내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냥 누워서 듣기만 해야 했어. 은하는 무릎을 꿇고 지연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건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연은 은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끝났어. 넌 나를 지켰지만 사랑은 지키지 못했어. 은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힘이 빠졌습니다. 지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은하는 사랑을 지키지 못했어요. 외로움에 지쳐 다른 남자에게 기댔고 그 결과 임신까지 했습니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지만 은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마친 은하는 서류를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다 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 날짜는 추후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은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은하를 보지도 않았어요. 은하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행복하세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은하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은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은하는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도윤에게서 온 문자가 여러 통 있었어요. 은하야, 괜찮아? 연락 좀 해줘. 너 혼자 견디지 마. 은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은하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둘이서 살아보자.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은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지연이 남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사랑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은하는 창문을 닫고 이불을 덮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아침 은하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는 통보였어요. 은하는 그 날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혼 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은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은하는 머리를 단정히 묶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자리에 앉아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은 정미와 수연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는 은하를 차갑게 노려봤고 수연은 고개를 돌려 은하를 보지 않았어요. 판사가 들어오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어요. 원고 측 이혼 사유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로 5년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그 결과 임신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명백한 간통행위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은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은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은하에게 쏠렸어요. 은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외도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는 잠시 은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지연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고 은하는 조용히 말했어요. 예.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재산 분할 및 위자료는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즉시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서서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은 고개를 돌려 은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민은 은하를 지나치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 은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은하를 지나치며 한마디 했어요. 언니, 아니. 이제 언니가 아니네요. 잘 사세요. 은하는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은하는 배를 감싸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은하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온 은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때 뒤에서 누군가 은하를 불렀습니다. 은하 씨. 은하는 돌아봤습니다. 태진이었어요. 태진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괜찮아요. 형님. 태진은 봉투를 꺼내 은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많지 않지만 당분간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은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태진은 은하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은하 씨, 5년 동안 동생을 지켜준 거 고마웠어요. 진심이에요.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태진은 은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서서 태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은하는 천천히 걸으며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은하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야. 엄마가 잘 키울게.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하야, 재판 어떻게 됐어? 이혼 성립됐어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은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혼자 살아볼 거예요. 이 아이랑 둘이서요. 은하야, 내가 도와줄게. 우리. 은하는 도윤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전세로 시작하고 싶어요. 진짜로요. 은하야. 안녕히 계세요. 은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가방 속에 넣었어요. 저 멀리 법원 건물 앞에서 지연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은하는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도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어요. 은하는 문 앞에서 멈추더니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바람이 그 말을 실어 날랐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은하가 떠나는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지연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건 미련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랑의 잔향이었습니다. 은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며 걸었어요. 배를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새로운 시작.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은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